자, 이제 박봉규 저희가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오늘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제작해서 개봉하는 괜찮아 앨리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녁에 이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괜찮아 앨리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감동을 받고 또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자, 나도 울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영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오마이시네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어디서 개봉하는지 개봉 정보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매도 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도 가능하시니까요. 괜찮아 앨리스 네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될 길 정말 나를 찾아서 떠나는 그 진정한 여행의 의미들 하나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저희 박봉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자 빨리 오셔가지고 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쏠 준비도 좀 하시고 많이들 준비도 좀 해주시고 박봉규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정황들, 수사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내일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물 터지듯이 검찰에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들부터 짚어보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됐는지, 이준석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박봉규, 최지봉 교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왜 박수? 예, 너무 좋아서. 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난주에 내가 없어가지고 예. 어땠습니까? 제 대신 울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기억에서 울었습니다, 진짜. 지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인규가 네. 그 의리가 있어. 왜요? 아유. 아니 새벽 3시에 문상으로 왔어요. 서울에서. 네. 일정이 참- 좀 아침 오후까지 아, 있다 대단해요. 보니까 예. 나도 없었어요 그때 자고 있는데 몰래 왔다 갔더라고. 근데 새벽 3시에 왔다 아이고. 가서 서울에서 그날 새벽 3시에 왔다 갔다 정말 올라갔잖아요. 대단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아유, 진짜 힘내십시오. 아, 김지호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예. 박정호 많았어요.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 왔어요. 딴 사람들이. 네, 우리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대신 와서. 팀원들이 가서 또 위로를 의리. 해. 아유, 오마이는 의리죠. 오마이TV가. 어, 그렇습니다. 의리가 있어요. 네. 서울에서 광주까지. 네, 아우, 그러니까요. 진짜 힘든데. 아, 휴가 내고 왔어 또 휴가를 기자들. 맞아요. 네. 저희가 우리 파견을 관계- 했습니다. 파견. 파견. 공기- 파병 아니고 파견. 어, 파견. 오늘 방송 잡고 네. 있는 공기자도 오고 싶었지만 방송 때문에 못 맞아요. 오고 두 사람이 네. 대표로 왔더라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아유, 무슨 저야 뭐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음. 너무 감사하죠 저야. 네. 아유, 미안하기도 하고. 교수님 힘내시고요. 아, 예, 그럼요. 박봉규 네. 항상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박봉규 우리 최지봉 교수님 지난주에 이제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맞습니다. 많이 또 예. 위로의 메시지를 근데 주셨었는데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어. 얘기보다 네, 이게 네, 네. 파워풀한 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광주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그냥 오셨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오. 이 얘기를 듣고 야. 여기서 한 얘기를 듣고 정말요? 조문하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네 진짜. 네. 정말. 그래서 너무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오셔서 야. 처음 보는 분이 오셨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그러면서 오셨는데 엄마에서 방송하는 내용 듣고 왔다. 그날 아침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야, 너무 직접 감사하기도 오셔서. 하고 직접 오셨어요.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단하시네요. 야. 아, 우리 저 감사했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정말 네. 대단하시고 대단하시고. 의리죠, 의리. 의리가 있고 네. 정말 많은 사랑을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네. 또 오마이 TV를 향해서 또 음.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시 또 완전체가 됐으니까 박봉규 달려볼 텐데요. 자, 어제 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돈봉투 500만 원이라고 강혜경 씨는 이 금액까지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돈 받은 건 맞다. 봉투 받은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통비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지금 강혜경 씨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뭘 타야 500만 원이죠? 교통비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를 타도 5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타도 창원에서 서울 가는데 무슨 500만 그러니까 원이에요? 전석을 빌리면 그렇게 돼 있어. 아, 전석. 진짜 혼자 이해가 타. 안 돼. 이게 혼자. 교통비라뇨. 무슨 교통비 말이 아닌 되는 것 소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봉투에 또 코바나 컨텐츠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까지 지금 확보했다는 네. 거예요. 그걸 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오늘 아침에 강희경 씨가
씨가 모 예.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농담삼아 그랬대. 음. 그 금일봉 받아왔다 그러니까 좀 그럼 우리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갈 때 쓸 돈이라고 안 줬다는 거야. 아, 내 진짜 그래서 혼자서 꿀꺽.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의 의미보다 내 생각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이게 그냥 황송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진까지 찍어놓고 그걸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닌 거잖아요. 내가 받았다, 이 돈까지 받았다, 봉투까지 받았다. 물론 뭐 명태균 씨는 500이란 말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통비 정도 받았는데 좀 정도로. 많이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비라고 보기가 어렵죠. 500만 원을 주면서 어떻게 교통비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네. 500만 원이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이냐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 돈 여론조사인데 그 돈은 너무 적은 돈이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마움- 생각이야. 고마움의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무료로 해줬다고 보고 제 네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가는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어쨌든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찌 보면 정당한 대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료로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줬다고 하면 네. 김건희 씨도 이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조사가 들어가면 네. 물론 이번 검찰에서는 창원구지검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급력 500만 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그 관계,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후에 여론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공천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돈의 성격과 그 예를 들면 어떻게 마련해서 뭐 어떻게 줬고 무슨 명목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 그게 돈의 출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과연 돈 봉투를 저 때 한 번만 줬을까? 아. 후보 경선 때는 안 줬을까? 교통비를 그때도 뭐 차 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교통비를 안 줬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이 수상한 돈의 흐름 네. 이거를 한번 좀 총체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선거와 맞물려서 돈이 살포된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또 명태균에게만 돈을 뿌렸을까? 이런 네.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돈 봉투 아하. 관련해 가지고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말을 제가 따라하는 건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송영길 대표 사건에 있어서 네. 윤관석 의원 다 돈 봉투로 지금 구속돼 있고 지금 실형 다 받지 않았습니까? 어. 이 정당 내 경선에도 그럴진데 선거와 관련돼서 또 경선까지 포함해서 이 돈 봉투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다라고 한다면은 아. 엄청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정당의 명운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하여튼 이번에 돈봉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전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거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한 한동훈 대표 입장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그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민주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전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시사점이 있는 시사점이 보도 있는. 기사였다. 어제 한겨레 단독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돈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또 인정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도가 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어제 많이 좀 회자가 된 내용이죠.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전담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인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시사점이 네, 있는데 예. 악의 축이다.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봐요. 메시지 자체는. 근데 메신저 자체가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금 나무라는 격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묘한 게 뭐냐면요. 명태균과 이준석 절친 관계 이제 다 드러납니다. 물증으로 네. 다 입증되고 있어요. 또 명태균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죠. 네. 그럼 이거 셋은 무슨 평행 이론이냐? 셋은 정말 유유상종인 건가? 정말 끼리끼리인 건가? 네. 어떻게 저렇게 대척점에 있는 두 인사 김소연과 이준석과 김소연이 예. 명태균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아. 저렇게 또 연결되는가? 전 옛말 어르신들의 그 지혜가 예.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뭐라고 했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니, 원래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다닌다는 게 유유상종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김소연과 이준석 대척점에 있어 보이지만 명태균을
부분을 고리로 해서 저렇게 함께 깐부 유유상종이 관계를 된다. 형성하는 걸 보면서 야 유유상종이 따로 없구나.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근데 메시지만 놓고 악의 축을 놓고 보면은 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우리 메시지는 맞다. 신인기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악의축. 아니 근데 저도 본인이 차마 못하는. 악의 축이라는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악이다 이 정도 제가 얘기하는데 야 악의 축이라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 폭격기 차원에서 제가 반성이 좀 필요하다. 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센 폭탄을 그러게요. 원점 타격을 지금 하고 있다. 아, 뭐 이런 좀 생각이 배워야 들었어요. 될 것 같아요. 신인기 조금 변호사. 저의 분발을 촉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평행이 이런 유유상종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관계가 참 뭐 흥미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이 5월 9일 그때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선 이 경선이다 이렇게 하니까 명태균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락해가지고 그 유명한 발언 김영선이 좀 해줘라. 회조라. 아 회. 좀 회 방어 왠지 회조라, 연어 왠지 회. 좀 헷갈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많이 먹네. 많이 먹네가 아니라 많이 먹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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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들릴 수도 있다. 아, 옛날에 그 발리면 사태. 바이든 날리면 날리면 바이든 아, 발리면 예. 그렇게 해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건 인정은 했는데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인정은 한 셈인데 메시지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한다면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이미 오래 전부터 예. 소통이 이루어졌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정리가 됐는데 뭔 경선이야 윤상현한테까지 얘기했다라고까지 뭐 그러니까 메시지 전화했다.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는 뭐냐가 더 의심스러운 거죠 결국은. 본인이 왜냐면 이 발단은 결국 본인의 대표 네. 경선 때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음. 이준석이 대표에 출마했을 때 그때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치 이준석 의원이 본인은 관계 없는 것처럼 자꾸 선을 긋잖아요. 특히 이 여론조사 문제나 그 선거 개입 문제에서는 선을 그어요 자꾸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네. 근데 명태균 씨를 갖고 끌고 들어오거든 자꾸.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고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공천 문제까지 대표와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네. 얘기가 될 정도라고 하면 웬만히 가깝지 않고는 이런 얘기 못해요. 무슨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당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창원에 있는 그냥 뭐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거기 네, 운영하는 네, 사람일 네. 뿐이에요. 아하.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공천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가 어디라고 대표한테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당시에. 근데 공천 얘기를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고. 원팀 한 몸. 그렇죠. 네.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준석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명태균의 존재에 대해서. 네. 그 정도 가깝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안 그러면 왜 소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도 자기는 무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꾸 선을 긋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빠져나갈 수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의 말 저는 네, 그 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명태균, 이준석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다수 복원한 걸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 이준석 의원이 명 씨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역 중에 당 윤리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직후에 나눴던 대화 내역 이것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당 윤리가 이렇게 나서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명태균 씨가 나눴고 김 여사도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윤리가 나서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좀 연락해가지고 이거 좀 그치.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 추측은 합니다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윤리위에 예. 개입을 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당무 개입이 당무 또 개입이네. 나오는 아.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알아봐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이 이준석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 가지고 네.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은 일임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면서 조직법 체계에 안 맞는 해명을 해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해명 자체도 거짓말인 거예요. 아. 본인이 명태균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당 대표가 네. 공천권에 도장 찍는 당 대표가 네. 공천 개입을 그 비선으로서 김건희의 권력의 등에 업어타 가지고 시도하는 명태균과 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밤샘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부인해 오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제가
구육상회, 개고기 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장 김종인, 기획실장 명태균, 홍보실장 이준석, 네. 고문 김건희. 아. 제가 명석희 동맹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의 동맹 아니냐. 아하.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억울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명만 했는데 네. 거짓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잖아요. 네.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을 담아서 정당하게 공천을 아. 해서 공적인 선거에 내보낼 책임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은 기망당한 거고 아이고. 주권자로서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태균의 논리가 뭡니까? 단순한 의견 제시, 추천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과 연이 닿아가지고 대통령한테 할 라인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소위 말해서 청탁을 하는 사람, 당 대표와 밤새 문자를 나누면서 경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람, 당의 경선에 개입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나는 그냥 의견 제시였을 뿐이야. 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아. 개입이 됐잖아요.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강도가 아니 뭐 남의 물건 좀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폭행한 사람이 그냥 좀 쓰다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쓰다듬는 겁니까? 때린 거지. 사람을 강도가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 이거 강도가 와가지고 나는 집이 좀 비어 있길래 들어가서 뭐 돈이 좀 있길래 내가 좀 주웠어.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 이게 주운 겁니까? 야. 대통령과 당 대표와 한 라인을 뚫어가지고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네. 범죄가 발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식의 변명을 하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최순실만큼이라도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카메라를 치우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최순실이. 이거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성경적 발언이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화인 맞은 거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저도 역시 모르게 집사. 집사님. 제가 신학대 출신은 아닌데요. 제가 교회 집사다 보니까 집사님의 성경의 모습. 표현이 좀 몸에 많이 네. 배 있습니다. 아, 예. 좀 요한복음 16장. 예. 자,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박봉규는 자 은혜롭습니다. 힘들 때 기도도 해주시면 그럼요. 기도해 줍니다. 뭐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수요예배 예. 가기 전에 아침에 찬양 오시면 1절만 부르고 갈까요? 안수기도를 나중에 예. 방송할 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안수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아파. 이거 때린 가끔 거였어. 안수가 안찰로 바뀝니다. 안찰로. 예. 무섭습니다. 예, 우리 좀 안찰을 빙자해서 가끔 예, 때리실 수도 아유, 예. 있습니다. 예, 개인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